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사건이 왜 당군 일의 최대 게이트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 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간 것을 보면서 민간 합동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도계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 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일주일 전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 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의 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나머지를 금융사들과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이 나누어 가진 구조입니다. 의도적으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모조리 배제합니다. 성남도계공은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고 이유든 박수영 의원이 토론하고 나면 반론 토론이 있습니다. 반론 토론으로 반론하시면 되고 토론할 때 그냥 들으시죠. 성남도계공은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 불리우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비정상적으로 비참가적 우선주라는 걸 취득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성남도계공은 지분 50%로도 약 1,830억 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지분 1%의 화천대유는 570억, 6%의 천화동인은 3,460억 원의 수익을 챙깁니다. 각각의 수익률은 무려 11만 %가 넘습니다. 만약 성남도계공이 참가적 우선주를 가졌다면 성남은 3,750억 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0억 원만 가져갔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남의 뜰은 분양 필지의 절반 정도를 직접 분양까지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 합계가 경찰 추산 7,800원인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 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주어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든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성남도계공 4,900억 원 손해에 따른 특경법상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 7,800억 원을 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428원을 약속받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뭉개고 2심 재판을 포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예견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심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400번 넘게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많은 국민은 법무부 압박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의 반발도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파면까지 언급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군 일의 최대 게이트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여기서 묻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파고들어 저수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설계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7,400억 원도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론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이건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 병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을 검찰 구치감에 가둬두고 별건 11건, 남욱의 지인 20여 명을 언급하며 남욱을 별건 수사로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일곤 부부장 검사가 남욱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협박을 해서 남욱은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잤고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남욱의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2013년경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3억을 줬다. 유동규가 잘리면 민간 사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돈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준다는 말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2020년 8월 이후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428억을 요구할 때 정진상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정진상, 김용 몫이라는 말은 재수사 이후에 들었다. 대선 경선 자금이 김용에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정도로 대답한 것이고, 검사님이 불러서 다그쳐서 어쩔 수가 없었다. 유동규는 석방된 후 나는 이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사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해이와 압박을 가해 허위 진술을 꺼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 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집단 행동을 한 검사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속의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해서 왜 침묵했습니까? 조작 기소 정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의장님, 민주당 대표로서 김민덕 장관의 공개 사과를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의장님께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김민덕 장관 공개 사과를 시키기로 하겠다. 어나운서 한 번만 해주시죠. 되셨습니까? 예?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여기서 그 얘기를 또 하라고. 아, 그 했잖아. 아니, 그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자,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잠깐 중단하시죠. 자, 조용히 하시죠. 저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면 결국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똑같은 논란을 계속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이고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저 인사하시면서 올라올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이크 넣어주십시오. 소관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는 담당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국회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시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입니다.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12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입니다. 법원도 1심 판결에서 성남 시민들인 국민들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일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작된 기소라고 우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부패 비리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법률자들이 계속 재판을 받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러한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국민 배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자와 그 기관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내포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겁박이자 불법의 지시를 서슴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항소기간 7일간의 여혹, 그 시간 속에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 정부 곳곳에서 압력하는 대통령의 전 변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네, 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인사 안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불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중립입니다. 근데 그 중립은 여도 야도 분명히 아닙니다만 국민의 편입니다.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전에 항의하기 전에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관해서 과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똑같은 사례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반추해 보지 않고 국회의장이 항상 똑같이 하는 일을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렸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공정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김기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실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 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사진 조작을 하는 박수영 의원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 그중에서 법무부의 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할 야당이 그 책임은 방기한 채 시효가 한참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표적 삼기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절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그 의식 수준은 예전 그대로인 문화지체 정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란 선동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총리를 거론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내란 동조 구호를 버젓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기소된 5명이 모두 유죄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그중에서 2명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적정한 형량보다 더 적게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구형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관대한 검찰입니다. 약속의 결과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 항소해서 형을 깎아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난리치는 것입니까? 검찰이 의도한 정도의 형량은 그대로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난 것에 대해서는 항소가 당연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장독의 의원은 1심에서 통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때 침묵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은 동일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제명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바꿔 다시 수사를 하여 이재명 정진상을 업무상 배임죄로 엮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정적 죽이기 수단으로 동원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은 그 자체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까지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무분별하게 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미리 공소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이 사리에 더 온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집단 행동하는 일부 검사들, 당신들은 내라수계를 풀어주고 대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신들이 보장하는 정의와 의기는 그렇게 선택적인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